이 봄철 전기가 많은 이유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건데요. 대규모 정전 이런 것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놀자 깨타투 박지은 기자입니다. 산업부에서 며칠 전에 봄이 와서 어떤 회의를 하나 열었습니다.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를 왜 했냐면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전기를 막 아껴 써야 되고 막 이랬는데 봄철에 전력망이 전기가 너무 많아서 불안정하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봄철 전기가 많은 이유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건데요. 당연히 봄이나 가을에는 우리가 냉난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쓰는 일이 많이 없어지죠. 조금 줄어들죠. 그런 가운데 태양광이나 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이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봄철에 전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최저 전력 수요를 해보니까 37.3기가와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수요가 이렇게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력은 주파수, 그러니까 60Hz라는 주파수를 따라서 이게 주파수가 안정돼 있어야 전력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전력망이 안 끊깁니다.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거의 맞아가지고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변동성이 크지 않는, 그렇게 해야 이 계통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뭐 이렇게 전력이 없다, 뭐 피크아웃 문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60에서 내려갑니다. 저 주파수가 돼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60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주파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이 발전기의 이 고장, 그리고 연쇄적인 고장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이런 것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의 공급하고 수요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조업 일수랑 관련 있냐 이런 거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우리가 계통에 연결 안 하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PPA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발전한 거 그냥 그 한전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력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약자끼리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계통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수요는 똑같을 수 있는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계통에 접속하지 않고 쓰는 이제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급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줄이려고 또 봤더니 우리가 원전을 이제 우리 기저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늘 뭐 공급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이 기저발전이긴 한데 약간 경직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끄면은 한번 다시 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원전은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 점검을 봄이나 가을에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일정을 당겨가지고 이번 봄철에 좀 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태양광 이런 것들 이제 발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를 들고 와서 쓰겠다. 이런 대책을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날씨가 너무 좋았다. 비가 안 온다 계속. 그러면은 이게 개인 이제 태양광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발전원들한테 출력 제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돈을 벌려고 발전소를 지었는데 갑자기 야 발전기 꺼 이렇게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잘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 제한을 최대한 낮추겠다 이런 게 오늘 산업부의 얘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점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날씨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이런 거를 맞추기가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당장 그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보내면 안 돼서 그 에너지를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ESS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태양광 연계 ESS가 되게 많이 깔렸는데 화재가 일어나면서 지금 국내에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됐죠. 지금 여기서 대안이 장기적인 대안은 사실 이렇게 전기를 발전한 거를 어디 모아놓는 거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워낙 죽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작년 가을쯤에 이제 좀 다시 개발을 해서 시장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ESS도 똑같이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이게 태양광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배터리가 싼 배터리가 있고 비싼 배터리가 있잖아요. 비싼 배터리는 우리 보통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한국이 하는 그 3원계 배터리를 좀 비싼 고급 배터리라고 하고 우리가 LFP를 약간 저렴한 배터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태양광도 보면 셀 중에 비싼 셀이 있고 좀 안 좋은 중국산 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광들 집에서 설치하는 것들 보시면 한화, 큐셀 이런 데서 자료 내는 거 보면 집에서 설치하는 뭐 주거용 이런 거에서는 유럽에서 1등 하거든요. 근데 유틸리티급 이걸로 진짜 발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싼 걸 써요. 왜냐면은 엄청 대용량을 하려 그러면 약간 품질보다는 싼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ESS도 어쨌든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저렴한 배터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LFP 배터리를 통해서 ESS를 하는 시장이 많고요. 삼성 SDI도 지금 ESS를 하겠다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엄청 크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이게 2026년인가에 하는데 그걸 LFP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LFP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ESS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 사업자를 보시면 밸류 체인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 전에 앞단에 이제 소재가 있겠죠. 이렇게 3원계도 있을 테고 말씀드린 LFP도 있을 테고 바나듐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로 제일 잘 되고 있는 거는 당연히 LFP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셀을 만들고 다음에 배터리를 만들고 배터리가 모듈화돼서 다시 이 설치가 되고 그거를 또 EPC가 통해 가지고 그 단지를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단은 약간 하드웨어, 이 뒷단은 소프트웨어 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 ESS를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배터리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배터리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냐? PCS라고 그 전력 전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 AC에서 DC, DC에서 AC 이렇게 전환하는 게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뭐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배터리, 그 다음에 PCS, 그 다음에 BMS, EM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렇게 ESS는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PCS 시장을 조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LFP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그 ESS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유력한데 사실 지금 국내에서 LFP 배터리가 3사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투자 기회를 찾으려면 중국계 LFP 배터리가 탑재되는 그 ESS에 같이 엮여있는 뭐 그런 소재 업체들이 있겠지만 그쪽은 이미 조금 많이 지금도 이미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PCS가 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국제에너지기구 있잖아요. 거기서를 권고를 한 게 있는데 ESS를 설치를 해서 이 전력 개통 안정화가 필요하다. 15% 이상이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뭐 15%가 아니고 뭐 100% 한다는 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차피 ESS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셀 업체가 그냥 자기 셀 가지고 그 ESS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PCS 업체가 셀을 사와가지고 ESS를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 풍력이 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3군데를 입찰을 해가지고 뭐 동서 지역에 몇 메가씩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11개 업체인가가 들어와서 3개가 이렇게 업체가 아니죠. 컨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 3개가 됐는데 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갔고 뭐 하나는 뭐 LG 전자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저기 LS 일렉트릭 이런 데가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다 아시겠죠.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전체적인 가전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전을 조립해서 만드는 회사고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셀 회사고
그러니까 이게 ESS 사업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ESS 사업이 정부에서 ESS 사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의무화하는 국가, 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의무화,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국가, 아니면 그 ESS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국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ESS를 하는데 전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래. 근데 우리 지금은 아마 제주도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마 올해부터 가능한가 뭐 그런데, 그런 이제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VPP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 있잖아요. 그 자기가 전력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지만 그 스토리지를 들고 있으면서 어떤 전력 수요라든지 공급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걸 모아서 보내고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장을 열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캘리포니아 등 5주에서 일단 ESS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틸리티 규모, 그러니까 진짜 발전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에는 무조건 ESS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치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설치 설비 기준에 따라서 이제 ESS 보조금이 있는데, 사실 보조금 규모는 크지는 않다고 해요, 중국은. 근데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중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고, 물론 중국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조금 유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본에서 ESS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설치 의무화는 아닌데 보조금을 좀 지급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ESS에서 이제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전력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ESS도 좀 가정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보다는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연계해서 ESS를 하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 우리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ESS를 통한 이제 시장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요즘에 주목되고 있는 게 인도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4%를 ESS로 충당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설치가 좀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대형 ESS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는 이제 자금을, 약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전력 시장에 이제 보조 서비스 하는 시장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주파수 시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게 시장도 열어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진짜 무조건 ESS가 확대돼야 되니까 이런 시장에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진출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이 단가에서 50% 정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LFP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LFP는 지금 뭐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 열심히 ESS를 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LFP를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3사가. 근데 만약에 지금 ESS를 막 확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중국 배 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건 뭐 물론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당장 막 ESS를 막 많이 추진하겠다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는 삼성이든 LG든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가 조금 본격화돼야, 그 사업이 가능해져야 아마 하지 않을까.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시장을 찾는다면 PCS 시장, 아까 제가 좀 말했던 그런 기술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력이 있는 회사. 왜냐면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회사들은 돈이 없으니까 사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물건만 납품하는 업체들한테는 단가를 막 낮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본다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서프라이 체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ESS 시장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을 좀 찾아본다면 잘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인도에 공장이 있거나 인도와 거래를 했거나 그런 데가 있다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원전을 확대한다고 해도요, 원전도 바로 끄고 켤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이 더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또 비즈니스를 찾아보고 그 비즈니스 사이에서 알 수 있는 투자 아이템 이런 것들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타투의 박진이었습니다.